IMDb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여배우 톱10. 미국의 세계적인 영화 정보 사이트인 IMDb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배우 톱10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오늘은 이들 10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위. 엘리자베스 테일러. 엘리자베스 로즈몬드 테일러는 영국과 미국의 국적을 가진 배우인데, 아역 배우로 시작해 성인기까지 원숙한 연기력과 관능적인 외모로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보랏빛 눈동자는 그녀를 상징하는 특색으로 여겨졌는데,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회 수상했으며 할리우드 황금기의 가장 위대한 영화 스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 연구소는 여성 레전드 목록 7번째로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이름을 올렸는데, 지병과 8번의 결혼 생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회사업가로서 에이즈 홍보와 연구, 치료 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런던 햄스테드에서 미술 중개상인 아버지와 영국 배우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영국에서 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출생 때부터 미국과 영국의 이중 국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전하가 영국의 감돌자. 7살 때 일가족이 귀국해 LA에 자리 잡았는데, 아버지는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사들이 드나드는 하랑을 운영했고, 많은 거물들이 집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테일러는 아기 때부터 빼어난 외모로 근방에 소문이 자자해 할리우드 진출을 자주 권유받았으나, 부모님은 연예계에 내놓는 걸 내표하지 않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스칼렛의 딸 보니 역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테일러의 연기 활동이 많이 낯선 미국 사교사회에 녹아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 서자 1941년 테일러가 9살이 됐을 때 영화사와 계약을 체결해 1942년에 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성인 연기자로 대중의 눈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게 해준 작품은 1951년작 젊은이의 양지로 이후 2001년까지 50편의 영화를 찍었는데, 자이언트, 클레오파트라,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등이 대표작입니다. 미모, 돈, 연기력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여성이었지만, 타고난 조건들이라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며 살다가 모두가 꺼리던 에이즈 인권 운동에 앞장서면서 처음으로 삶의 목적 의식을 갖게 됩니다. 1983년 12월 5일에는 알코올 의존증을 해결하고자 베티포드 센터의 할리우드 스타 최초로 잦은 입소에 중독 문제를 쉬쉬하던 미국 사회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기도 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멀쩡한 신체 기관이 전무한 수준이라 수십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수많은 병마와 각종 사건들을 이겨냈는데, 2002년 케네디 센터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이듬해의 건강악화 등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2011년 3월 23일 4명의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열성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유명인 사망의 언론 취재가 이렇게 몰려든 것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타계 이후로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9위. 수잔 헤이워드. 수잔 헤이워드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는데, 활력적인 매력이 감도는 배우로 운수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두어 어린 시절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헤이워드는 기술학교를 나와 비서로 일하려고 했었지만, 우연히 고등학교 시절 사진 모델로 활동하게 되면서 영화에 관심을 가져 1937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스칼렛 오하라 역에 지원하러 헐리우드로 옵니다. 운 좋게 헐리우드에서 일할 기회를 잡게 되어 헐리우드 호텔로 데뷔하지만, 계속되는 작품에서 한동안 단역만 맡았는데, 그래도 1년의 작품에서 생기 넘치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발산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스매시업 여성의 이야기, 바보 같은 내 마음, 가슴 속에 노래 하나 담고 등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1958년 살고 싶어요로 결국 수상을 합니다. 그러나 60년대 들어서 작품운이 없었던 헤이워드는 체루성 드라마에 출연하다 결국 1964년 이후에는 드문드문 영화에 출연하긴 했지만 주목을 받을 만한 작품은 없었고, 복수자들이 유작입니다. 첫 번째 결혼을 한 제스 베이커와의 사이에 2자녀가 있지만 결혼 생활은 그리 평탄하지 못해 1944년 결혼했다 10년 만에 이혼했고, 플로이드 이큰 초클리와 1957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남편 이큰 초클리를 잃고 근 10년을 홀로 외로이 지내다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내암으로 2년간의 투병 끝에 미국 캘리포니아 헐리우드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에 대해 아마도 존 웨인과 정복자를 찍을 때 유타주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었는데, 1954년 촬영장에서 200km 떨어진 네바다 사막에서
핵폭탄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누출된 방사능이 먼지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며 오염된 지 20년 후인 1977년 6월에 존 웨인이 장암으로 사망했고 사망하기 전까지 폐암 수술 이외 위암, 담낭암 등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감독 딕 파우엘은 존 웨인보다 10년 전에 임파선암과 폐암으로 사망했는데 주연 배우 수잔 헤이워드도 1975년 3월 14일 피부암, 유방암, 자궁암, 뇌암으로 56이라는 짧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당시 배우 스테펀의 220명 중 절반 이상이 암으로 사망했고 엑스트라로 출연한 현지 원주민 300여 명도 대부분 암으로 사망했는데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헐리우드를 빛낸 명배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8위. 그리어 갓슨.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리어 갓슨은 잉글랜드에서 태어난 미국의 배우로 1951년 미국으로 귀화해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런던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르노블 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습니다.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며 지역 극장 등에 출연했는데 1937년 루이스 리 메이어에 의해 발탁되어 MGM과 계약해 1939년 미국 영화에 처음 출연했으며 1940년 오만과 편견에서 연기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 미세스 미니버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 시상식에서 5분 30초가량 연설을 해서 이후 시상식에서 45초 룰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41년부터 5년 연속으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으며 1960년 캠퍼벨로의 일출로 골든 글로브상 드라마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 1996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심장질환으로 91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1904년 9월 29일 런던 매너파크에서 런던 수입 업무를 하는 상업사무원의 외동딸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아일랜드 출신이었고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프랑스 문학과 18세기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1941년 감상적인 테크니컬러 드라마 먼지 속의 꽃으로 주요 흥행 스타가 되었으며 1938년부터 1942년까지 베티 데이비스와 함께 5회 연속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데 이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1946년 4월 26일 몬터레이에서 나를 욕망해 촬영 중 파도가 그녀와 공동 출연자 리처드 하트를 덮쳐 허리를 다쳤는데 허리 부상으로 수년간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갓슨의 인기는 1940년대 후반에 다소 하락했지만 1950년대 중반까지 저명한 영화 스타로 남았는데 1960년 캠퍼벨로의 일출로 7번째이자 마지막 오스카상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갓슨은 3번 결혼했으나 자녀는 없었고 1960년 11월에는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데 박애주의와 시민 지도력으로 널리 알려져 여러 대학교에 기부활동을 펼쳤습니다. 1991년 사우스 메소디스트 대학교에서 명예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93년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대영 제국 훈장 사령관 자기를 받았습니다. 7위.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은 영국의 배우이자 자성가였는데 할리우드 황금시대의 영화와 패션의 아이콘으로 활동했고 미국 영화연구소가 선정한 여성 배우 중 스크린 전설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베스트 드레서 부문 명예의전당 여성 배우로 헌액되기도 했는데 브뤼셀의 익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벨기에, 영국 및 네덜란드에서 보냈으며 암스테르담에서 소니아 가스켈과 발레를 공부했습니다. 1948년 런던으로 건너가 마리 램버트와 발레 수업을 계속했고 그 후 웨스트엔드 뮤지컬 극장에서 코러스걸로 활동했는데 몇몇 영화의 단역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러다 프랑스의 소설가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의 주목을 받아 1945년에 발표된 콜레트의 소설 지지를 원작으로 한 1951년의 브로드웨이 연극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후 로마의 휴일에서 주연 앵공주 역을 맡아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 아카데미상, 골든 글로브상 및 베프타상을 수상한 첫 번째 배우였고 연극 옹딘으로 토니상 연극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사브리나, 파게, 티파니에서 아침을, 셔레이드, 마이 페어 레이디, 어두워질 때까지와 같은 성공적인 여러 영화에 출연했고 아카데미상, 골든 글로브 및 베프타 후보에 지명되었습니다. 1967년까지 베프타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3번 받았고 영화 경력을 인정받아 베프타에서 평생 공로상, 세실 B. 드밀상, 미국 배우조합상 공로상 및 토니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카데미상, 에미상, 그래미상 및 토니상을 받은 12명 중 1명인데 1970년대에 들면서 적은 수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나중에 말년 이상 대부분을 유니세프에 헌신했습니다. 1954년부터 조직에 기여했으며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의 공동체에서 일을 했고 1992년 12월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활동하면서 미국 대통령 훈장을 받았습니다. 1개월 후 스위스의 자택에서 대장암으로 투병 끝에 사망했는데 1989년에 해병으로 출연했던 영호는 그대 곁에가 그녀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습니다. 6위 비비안 리 비비안 리는 영국 배우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 역으로 첫 번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블랑슈 디부아 역으로 두 번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영화보다는 연극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남편 로런스 올리비에의 연출작에도 여러 번 출연했는데 30년의 무대 경력 동안 희극 여주인공부터 셰익스피어 희곡의 등장인물들까지 두루 소화를 했습니다. 리 자신은 아름다움이 진정한 배우의 길에 걸림돌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조울증과 건강 악화가 가장 큰 장애물로 성년 대부분을 조울증으로 보내 함께 일하기 힘들다는 평판을 얻었고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1940년대 중반 처음 발견된 만성 결핵으로 발작이 반복되자 건강은 더욱 나빠졌는데 올리비에와는 1960년 이혼했으며 가끔 무대에 오르다 1967년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받은 최초의 영국인 여배우인데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회 이상 수상한 여배우는 캐서린 헵번, 베티 데이비스, 잉그리드 버그먼, 메릴 스트립, 조디 포스터 등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베프타의 여우주연상 분야가 신설됐을 때 이를 첫 수상한 배우이기도 하며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도 수상했고 AFI 선정 가장 위대한 여성 배우 16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잉그리드 버그먼, 바버라 스탠리, 에바 가드너와 함께 1940년대에 활동한 배우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를 연기해 미모와 출중한 연기력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본인은 연극 무대에서 인정받길 언제나 바랬으며 한편으론 양극 성장애로 인해 사생활에 문제가 많아 주디 갈런드와 더불어 개인적 삶이 불행했던 배우로 꼽힙니다. 5위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 한국에서는 별로 지명도가 없는 올리비아 메리 드 하빌랜드는 일본에서 태어난 배우로 영국, 미국, 프랑스 국적인데 1935년부터 1988년까지 할리우드 황금기에 활동한 주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무려 2회나 수상했는데 커크 더글러스, 조앤 우드워드, 소피아 로렌 등 동시대에 활동했던 배우들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주연급 스타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16년 7월 1일 일본 도쿄에서 영국인 변리사인 아버지와 영국인 배우의 첫째 딸로 태어났는데 3살이던 1919년 캘리포니아로 이주했고 1935년 영화배우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배우로 활동한 조안 폰테인의 친언니인데 둘은 어린 시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어릴 적 조안이 소아병을 앓으면서 어머니의 관심이 그녀에게 쏠리자 사이는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초기 조안은 언니의 그림자에 가려져야 했고 머빈 로로이 감독이 조안에게 계약을 제안했을 때 어머니는 언니 소속사인 워너 브라더스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하빌랜드를 예명으로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매 사이가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남자 관계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이 이야기를 다뤘는데 올리비아의 연인인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가 조안에게 사랑을 고백하자 조안은 고민했습니다. 그의 바람둥이 기질을 밝히기 위해 고심 끝에 언니에게 이야기했지만 올리비아는 일부러 꼬리친 것 아니냐며 조안과 다투었고 휴즈와는 결국 파혼했다고 합니다. 자매 간의 불화는 조안이 2013년 12월 15일 사망하면서 끝나는데 1988년에 영화배우를 은퇴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여생을 보냈으며 2010년 프랑스 최고 영예인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2016년 7월 1일에는 만 100세 생일을 맞이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커크 더글라스와 더불어 할리우드의 황금기를 경험한 배우로서 인정받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기사자기에 서임됐습니다. 4위 베티 데이비스 루스 엘리자베스 베티 데이비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출생해 연극학교를 거쳐 무대에 섰는데 1929년에 깨진 접시로 처음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다음 해에는 그의 첫 소속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섹스 어필이 슬림 서머빌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밀려났지만
1931년부터 영화와 무대에서 주연 배우가 되었습니다. 30년대 내내 워너브라더스에서 건방지고 예쁘고 유행에 민감한 도시 아가씨 역할로 활동을 이어갔는데 점차 특징 있는 눈과 날씬한 몸으로 다감하고 지성적인 연기를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1936년 그는 7년간의 워너 생활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모든 스튜디오가 독점적인 7년 계약으로 배우들을 묶어두어 졸속 제작, 낮은 보수 문제를 항상 안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재판에서는 졌지만 많은 대중에게 자신의 강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1930년대와 40년대 사이의 여성 관객들로부터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는 스타로서의 황홀한 매력과 남성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홀로 맞서는 평범한 여성상을 동시에 표출해냈는데 공연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로맨스 영화의 역할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청춘의 항해, 제저벨로 아카데미상, 소문난 여자로 베네치아 영화제, 이브의 모든 것으로 칸 영화제에서 각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워너 브라더스의 간판 스타였고 아카데미상 최다 연속 후보 지명 기록 공동 보유자이며 무려 11번이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지명되었던 연기파 배우였습니다. 영화나 현실에서도 담배를 좋아하는 골초이기도 했는데 흡연으로 인해 1983년 유방암 수술을 받은 뒤에도 영화, TV 시리즈에 출연하는 열정을 보였지만 유방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1989년 10월 6일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1999년에 미국 영화연구소는 베티를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한 여성 스타 25위 중에서 2위로 선정했는데 특히 1981년 킴 칸스가 불러 그래미상까지 받은 노래 배트 데이비스 아이즈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합니다. 3위 잉그리드 버그만. 잉그리드 버그먼은 스웨덴의 배우인데 여러 할리우드와 유럽에서 촬영한 영화에 출연했으며 아카데미상을 3회 수상했습니다. 골든 글로브상을 4회, 에미상을 2회, 토니상을 1회 수상했으며 미국 영화연구소는 가장 위대한 여자 배우 중 4위로 선정했는데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스웨덴에서 여러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카사블랑카에서 맡은 일자 안드와 엘프리드 히치콕이 감독한 오명에서 캐리 그랜트의 상대역인 앨리시아 후버먼으로 유명한데 1939년에 인터메조의 할리우드 리메이크작을 통해 처음 미국 관객들과 마주했습니다. 미국에서 미와 지성으로 북유럽의 신선함과 활력이란 평판을 갖게 되었으며 곧 할리우드 여자 배우들의 우상이란 평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1941년에 빅터 플레밍 감독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 출연한 후 제작자 데이비드 오 셀즈닉에게 가장 완벽하게 양심적인 배우란 평가를 받고 여러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카사블랑카 이외에도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가스 등 성메리 성당의 종, 히치콕과 함께한 스펠바운드, 오명, 염소자리, 그리고 독립영화인 성녀 잔다르크에 출연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 데뷔한 지 10년쯤 된 1950년에 원래 남편인 페터 린다 스트롬을 버리고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의 거장인 로베르토 로셀리니와 결혼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지 못했고 둘이 같이 만든 스트롬볼리와 유로파 51 등은 흥행에 실패했는데 이후 1957년에 다시 할리우드로 복귀해 아나스타시아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잉마르 베리만 감독의 가을 소나타에서 마지막으로 영화에 출연했고 1982년에 찍은 TV 영화인 골다라는 이름의 여자에 출연한 후 사망했는데 회고록과 삶의 기록이 웨슬리언 대학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2위 캐서린 헵번. 캐서린 호턴 헵번은 독립성과 활발한 성격으로 할리우드에서 60년 동안 주인공을 연기해왔는데 세련된 여성으로 의지가 강한 연기를 맡아오면서 모습을 구축했습니다. 스크루볼 코미디에서 드라마, 영화로 연기 영역을 확장했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4번 수상했는데 코네티컷에 부유하고 진보적인 가족에서 태어난 그녀는 브린보어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극장에서 연기를 한 그녀는 영화에 데뷔하기 전에 브로드웨이에서 성공을 거두었는데 영화계에 들어와 찍은 세 번째 작품인 모닝 글로리로 1934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1933년 흥행에 성공한 영화 작은 아씨들로 1934년 베니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인 명성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RKO 라디오 픽처스와의 계약을 파기하며 메트로 골드윈메이어로 건너가 필라델피아 스토리로 성공하고
이후 스펜서 트레이시를 만나 25년 동안 커플로 영화에 나옵니다. 1951년에 개봉한 아프리카의 여왕에 출연하면서 드라마 영화에서 성공을 거두고 이후 1960년대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과 겨울의 라이온으로 아카데미상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황금 연목으로 다시 한번 아카데미상을 수상받았으며 87세의 나이로 1994년에 마지막으로 영화에 출연했고 2003년에 9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헵번은 할리우드에서 언론에 호의적이지 않았으며 사회에서 여성 주인공에게 원하던 기대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는데 노골적으로 말했으며 적극적이었으며 운동신경이 좋았습니다. 여성이 바지를 입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시대였음에도 바지를 입었으며 당시 유부남이었던 스펜서 트레이시와 교제를 하는 등 20세기 미국의 여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성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는데 1999년에 미국 영화연구소는 캐서린 헵번을 위대한 여자 배우의 1위로 선정했습니다. 1위 메릴 스트립. 메리 루이즈 메릴 스트립은 언론이 꼽은 오늘날 최고 배우로 불리고 있으며 자신이 맡은 배역과 연기력에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미국 아카데미상에 21차례 후보로 지명되어 가장 많이 후보에 오른 6명의 배우 중 한 명이며 그 중에서 연기상을 3번 수상했고 골든 글로브상 후보도 31차례 올라 8차례 수상했습니다. 메릴 스트립은 1975년 연극 트렐로니 오브 더 웰스로 본격적인 연기 경력을 시작했으며 1976년에는 27외건즈프 로브 코튼으로 토니상 연극 부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1977년에는 TV 영화 데드리스트 시즌과 줄리아로 스크린에 데뷔했고 1978년에는 TV 미니시리즈 홀로코스트로 에미상을 수상했으며 디어 헌터로 아카데미상의 처음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이후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와 소피의 선택으로 미국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철의 여인으로 미국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영화로 어느 프랑스 대위의 여인, 실크우드, 마우드 오브 아프리카, 어둠 속의 외침,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등이 있습니다. 2001년 퍼블릭 시어터에서 공연한 연극 어시걸로 20년 만에 무대로 돌아왔으며 HBO 미니시리즈 엔젤스 인 아메리카로 에미상 여우주연상과 골든 글로브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 2004년 여배우 중 최연소로 AFI 라이프 업적상, 2008년 링컨 센터 영화협회의 갈라, 헌사상, 2011년 케네디 센터 명예상을 수상해 미국 문화에 공헌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2010년 국립예술 메달을, 2014년에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했고 2003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 공로훈장을 수여받았으며 2017년에는 골든 글로브상 세밀비 데밀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은 IMDb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여배우 톱10이었습니다.